대정부질문 둘째 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국민의힘은 목적과 절차에 실패한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자의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비롯해 하영재 의원의 영장 기각에 불똥이 튄 이재명 대표의 상황까지 오늘 전국 현안을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무역수지 적자 등의 정부의 경제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 격리 의무 매입에 거듭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미 통상 문제와 미국 IRA법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여야 의원들은 복합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13개월째 계속된 무역 수지 적자, 잠재 성장률 저하, 예상보다 16조 원이나 줄어든 정부의 세금 수입 등을 우려했는데 특히 야당은 반도체 수출 감소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에너지 요금 할인, 대출 전환 등의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 됐고 향후 10년 내에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도 예측을 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으로는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불평등한 통상 문제, 이 반도체법을 포함한 IRA법 책임지고 대통령께서 해결해 갖고 오셔라 이렇게 강력히 건의하고. 정부는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중국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수 감소 문제는 단기 국채, 재정 증권을 발행해 재정 집행 차질을 해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쟁점이 됐는데 여당은 양곡관리법 폐기가 마땅하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쌀값 정상화 포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쌀 의무 매입에 반대한다며 직불제 등을 통해 정부가 농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 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018년, 19년, 20년 평균 688억의 생산 조정을 통해서 생산 과잉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헥타르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강제로 국가가 수매해주게 돼 있는데 내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고 야당은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 해제에 그쳤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여야가 4월 국회에서 국회 운영 개선을 위한 법안과 민생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기를 곧 마치는 여야 두 원내대표의 마지막 회동이었는데 계속된 극한 대치 정국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오는 7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마지막 회동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소야대 대치 전국에서도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두 여야 원내대표의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야가 아주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그래도 두 분 아주 우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주셔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좀 해볼 수 있었다. 이번 주 자리에서 물러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의 기능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회의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은 제가 대단히 아쉬운 점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민주당이 이 안건조정회의가 원래 취지에 맞도록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 대신 대치했던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요구한 양특검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끝난 간호법이나 의료법 문제라든가 양국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여야가 다 좀 합의해서 마무리 처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이어진 회동에서 여야는 4월 국회에서 7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를 할 때로 규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당시 윤석열 당선인 측과 생겼던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낸 방안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때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전자장치를 쓰게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 발의 의원을 3명까지 적기로 했습니다. 민생 법안으로는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했을 때 대출금 전체가 아닌 연체한 부분만 이자를 부과해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4호 재보궐선거 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북 전주울 선거구 한 곳이며 경남 창녕구는 기초단체장, 울산은 교육관 보궐선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합니다. 재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을 박지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권의 이슈는 단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첫 제2요구권 행사 법안입니다. 이 제2요구는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이 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국회가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법안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는데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물론 40여 개 농민단체도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 점 등도 제2요구 배경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의 제2요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 12일 만에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다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민주당은 이 재표결을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기자들에게 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재의결을 할 때에는 이 법안 처리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통상 이 법안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이 출석의원 과반 창석으로 가결이 되는 반면에 이 재의결 시엔 이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인 115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민주당 자력으로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재의결 추진을 검토하는 이유, 이 재의결에 붙여 부결되더라도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바로 이 민생 법안이다. 이런 여론전을 해서 손해볼 게 없다는 이 판단이 깔린 네. 것이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이 재의결 추진과 별도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법이나 이 개정법 추진 등 대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오늘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좀 쟁점이 많이 됐네요. 네, 대정부 이틀째인 오늘 이제 여야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을 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이 농업 파탄법이다,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이 윤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힘을 실은 반면에 민주당은 민생 법안인 쌀값 안정화법을 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이 대정부 질문 현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야당이 169석으로 밀어붙인 이 법을 지금 이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 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기자, 오늘 그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이제 회동이 있었는데 오늘 회동이 좀 각별한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 내 이제 여야 마지막 회동이기도 했는데요. 이 여야 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문을 보시면요, 이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이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이 민생개혁 법안을 우선 심사해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눈에 뜹니다. 이 대출금 일부만 연체할 경우 이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이 다수 쟁점 법안을 놓고 이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지만 이렇게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재보궐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되는 날인데 또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도 있죠. 네, 전북 전주울 한 곳입니다. 이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당선 무효를 선고받으면서 이번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네. 이 전주울엔 6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와 무소속의 임정엽, 김광종, 안혜욱, 김호서 후보인데요. 전주울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에 책임을 지고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이제 진행된 이 전주울 사전 투표율은 10.51%로 좀 저조를 했는데요. 이 본투표일인 내일도 이제 평일인데다 이 민주당 후보의 부재 등을 고려를 하면 네. 한 20% 안팎의 이 낮은 투표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후보가 이제 국회에 입성해서 21대 국회 이제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우게 될지 내일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헌재는 국회와 이 장관 대리인을 불러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장관 측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 현장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선 아무런 개입과 관여 권한이 없다며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7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4선의 김학용, 3선의 윤재욱 의원이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은 수도권 원내대표를, 윤 의원은 거야 협상력을 앞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에 김학용, 윤재욱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출마 일성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기 안성에서 내리 4선을 한 김 의원은 수도권 원내대표에 보수 텃밭인 대구 달서울에서 3선을 한 윤 의원은 거야 협상력에 방점을 찍으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험지인 경기도에서 격전을 거쳐서 4번 당선된 바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 경험을 살려서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선봉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신루 협상을 책임졌습니다. 대화하고 협상하는 법을 잘 아는 원내대표,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원내대표, 바로 저 윤재옥입니다. 두 사람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고 경륜이나 경험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누가 되든 대통령실이나 당내 소통은 원활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안배론과 대야 투쟁력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 지역구인 만큼 수도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엔 김 의원이 유리한 반면 현 지도부에 TK 출신 의원이 없고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김 의원이 초선 의원들과 교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은 윤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경쟁력이 팽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고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가축 분유 등 생물 유기체에서 얻어지는 바이오에너지가 현재 폐기물로 분류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국현 바이오에너지 포럼 대표는 바이오에너지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며 바이오매스 기본법 제정을 통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제시했습니다. (4월 4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조선제일협입니다.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많은 부분이 궤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제일혀다. 특유의 화려한 언변과 방어 본능 등 이른바 조선제일감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에게 다름 아닌 조선제일혀라는 새로운 별칭을 붙여준 김의겸 의원.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의 바로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하자는 국민 여론은 74.7%입니다. 김건희 특검 60%가 넘습니다. 여기에 장관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여론을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50%가 훨씬 넘습니다. 왜 그건 안 보십니까, 그럼? 장관이 예창국이 있습니까? 예? 예창국이 있습니까? 윤도현은 아닌데요.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뜬금없는 애창곡 질문에 윤도현은 아니라고 받아친 한 장관.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당시 윤도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짓 제보를 겨냥한 건데요. 그런가 하면 잊을만 하면 제기되는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론. 하지만 번번이 선을 그어왔던 한 장관에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그 여의도밭에 와 있는 거예요. 콩밭 대신 여의도밭.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여의도밭에 가 있을 거라는 박범계 의원의 이 같은 말에 장관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라디오에 출연해서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직접 얘기하라면서 받아친 한 장관. 또 한 번 이른바 조선제일효의 기세를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고마해라 마이 묵었답니다. 사안사안마다 본인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늘 입장이 바뀌시는 거니까 뭐 이번엔 이 정도 했으면 그만 멈추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친구에 나온 영어처럼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뭐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전달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영화 친구의 오래전 대사를 인용해서 홍준표 시장에게 일침을 날린 유상범 의원. 최근 국민의힘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논란이 김기현 대표 대 홍준표 시장의 다소 신경질적인 설전으로까지 번진 것을 두고 전한 고언의 말이기도 했는데요. 당내 사안에 매번 강한 의견을 표출해왔던 홍 시장을 향해서 시정에나 전념하라는 김기현 대표 일갈이 이어졌고요. 이에 또 홍준표 시장이 나는 당대표를 2번이나 한 현역 상임 고문으로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반격한 것. 무엇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엔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거듭된 실언과 극우적 행보 등 전 지도부 체제에서도 논란이 이어진 바 있었죠. 예전에 제 지도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게 모르게 커버를 많이 쳐주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옛날이 그리울 겁니다. 이제 살살 갈고도 제가 그냥 웃으면서 받아줘서 그렇지 이제는 본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또 이제 규제를 받을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영원히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말이든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선 영원히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실언 논란을 재차 사과한 김재원 최고위원. 당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이 같은 후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내 불화로 번진 논란이 잦아들지 이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 주요 지도부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신 분이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4.3 추념식에 대해서 국경일보다 이제 격이 낮은 추모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하신 말씀, 쉴드를 치더라도 사리에 맞게 치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싶은데요. 어떤 추념식 국경일 서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 상황에서 맞는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 맞는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추념식이고 특히 최근에 4.3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현수막들이 제주 지역에 80여 개 이상 걸리면서 극우 세력이 또 현장에 와서 시위를 하고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와서 유족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서서 대통령을 대통령의 해명을 대신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후폭풍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그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내부 상황과 반응 어떻습니까? 후폭풍은 검찰이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는 사안을 국회로 보내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하는 이 검찰의 수사 방식부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한 바 있는데
91일 전 예전에 노웅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막상 기소할 때까지 91일 동안 단 한 번도 노웅래 의원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5일 내지 10일 정도 안에는 다 기소를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기 전후로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노웅래 의원,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제출했다라는 정치적인 수사였고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표결에 이제 들어갈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민주당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실까요? 네. 오늘 신정훈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한테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묻고 또 여러 의원들을 상대로 당론이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농촌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들 입장이라면 당보다는 지역 민심을 고려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고 재투표를 할 때 찬성해달라라는 눈물 어린 호소를 하셨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 중에 신정훈 의원을 포함해서 몇 분이 삭발까지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도록 동료원들 설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재투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과 일부 정의당만 찬성해서는 통과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양곡관리법이 농민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소신을 갖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이 나오도록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만약에 이 양곡관리법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라면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다른 대안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해서 지금이라도 법안을 수정해서 여야 합의를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이 포퓰리즘이라고 정책 이 법안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여야가 대립하게 되고 그 과정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저희 민주당은 재투표를 반드시 추진할 거고 설사 부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까지 국민과 다른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사 앞에서 가지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것 같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든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그런 추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역할을 나누어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픔을 치유하고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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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엑스포 성당도 네, 이번은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변인 이력을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언론과 활발한 소통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분인데요.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과 함께 오늘 전국 현안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좀 친숙함을 느끼게 되는 게 뭐 그전에 뉴스 진행, 앵커도 하셨고 저희랑 뭐 이 자리에 계셨던 거잖아요. 제가 뭐 이 방송국은 아니지만, 국회 방송은 아니지만, 다른 방송사에서 과거에 다른 방송사에서 뭐 뉴스 앵커도 했었고, 기자도 하시고, PD를 했었고요. 하시고. 사실은
이 방송의 모든 어떤 역할을 좀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시군요. 그게 좀 저랑은 잘 안 맞아서 네. 다시 이제 기자 시험을 봤었고 네.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한 23년 정도 총 방송 경력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결국 네. 또 이렇게 다른 길로 왔네요. 지금 역할은 네. 맞으신 것 같나요? 글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처음에 뜻해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좀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네. 제가 오면서 이제 큰 결심을 나름대로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람을 이제 찾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죠. 언론에 이제 많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아무래도 2019년 문재인 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네. 질문하셨던 네.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캠프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해주셨고 과거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와 지금은 이제 여당 대변인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야당의 대변인, 여당의 대변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당대변인 이제 2번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 예전에 종료했다가 다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대변인?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대선, 네. 총선 대변인 했었고 해서 지금 뭐 대변인만 지금 한 서너 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신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야당 대변인일 때가 조금 더 편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터프하게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좀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좀 오히려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당 입장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고 좀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뭐 지키는 게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 의원의 경우에는 체포안이 가결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영장 심사를 거쳐서 구속을 면하게 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방탄 논란이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 의원의 경우는 대부분의 그 범행을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하고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사실 인정하시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계속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본인의 무죄가 이제 확실하다면은 불체포 특권에 기댈 것이 아니고 그 법원의 영장 심사를 통해서 좀 당당하게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 권성동 의원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이었거든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회기 중단을 요청을 하고 영장 심사를 자처를 하셨었거든요. 무고하다면 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좀 무죄를 이재명 대표께서 증명을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국회에서 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해서 바로 또 구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상식선상에서 심사를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대통령의 이제 불참을 두고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화 이제 그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전화 인터뷰 때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이제 국경일보다 낮은 추모일이기 때문에 불참한 걸 갖고 공격하는 건 이제 지나친 정치적 공방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은 좀 이런 그 추모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야구장에서는 시구를 하고 바로 좀 가서 또 이제 뭐 제주 도민들에게 또 위로의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입장이실까요? 어떻게 저희가 그 4.3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 것을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후보 네. 시절에. 지금도 저희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민주당에서 또 선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참 불쾌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당연히 하시고 싶으셨지만 네. 뭐 일정 때문에 하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참석을 하신 것이고 또 저희도 김기현 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뭐 두 분 다 역시 이제 참석을 하시려고 했지만은 저희 일정이 지금 굉장히 그 김기현 대표 취임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생 현안들도 있고요. 또 어제 그 오후에는 부산 엑스포 그 시사단이 또 저희 방문을 했고 해서 사실 물론 이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에 대한 그 마음 또 그 유족분들의 마음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어제 저희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그 묵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은 그 저희가 항상 지니고 있고요. 하지만 또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들 또 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민생을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좀 효율적으로 역할을 했다, 좀 분배를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해석, 선동, 모략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워낙 치열한 그런 법안인 만큼 민주당 측에서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해서 탄핵까지 거론을 했는데 자, 이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선 그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 거부권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이제 하도 뭐 저희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촌을 좀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법안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초과 공급된 쌀을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준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처음에는 이거 참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시장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쌀 가격이 이제 떨어질 것이고요. 그 피해를 누가 입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은 이제 농민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만약에 시행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초과된 쌀을 사들이는 데는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드는데 이 정부 재정이 좀 균형 있게 집행이 돼야 되고 또 저희 국민의힘 또 저희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이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 많은 분들에게 균형 있게 집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또 청년분들의 이 농가 지원이라든가 미래를 향한 저희가 그 농민분들의 또 뭐 축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균형적인 어떤 재정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출연을 하셨습니다. 해서 이제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1조 원의 재정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는 1,500억에서 이제 2,000억 정도면 양곡관리법에 이제 그 취지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재정에 대해서 훨씬 이제 부담이 덜하게 실시를 할 수 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조 원이라는 그런 재정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실질적인 협상이나 토론, 뭐 아까 이제 김한규 의원이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회 폭거처럼 이런 것들을 자행을 하면서 본회의에서 이제 그 통과가 된 것인데요. 일본이 어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일본산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 사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던데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을 정말 제발 좀
네, 이제는 좀 참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먼 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일본 한일 문제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이슈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민주당의 이제 그 여러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류 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방일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을 향해서는 후쿠시마 그 오염수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대로 해야죠. 이게 국민 먹거리랑 관련이 된 것이고 이제 안전이랑 관련이 된 건데 당연히 저희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최우선순위에 네. 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당이 이제 후쿠시마 또 도쿄도 간다, 후쿠시마도 간다 이렇게 지금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지금 아직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가서 정말 제대로 보실 수 있었으면 예, 제대로 취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하신 말씀을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민 안전과 과학이 최우선 순위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 오염수 조사에 한국도 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명확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를 좀 저희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2021년도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이때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었어요.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민주당이 집권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IAEA의 그 어떤 기준에 거기서 따르겠다. 부합한다면 네. 따르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이제 저희 정부가 이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의심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광우병 괴담이 있었고 또 사드 이런 괴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방사능 밥상 괴담 이렇게 해서 유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만큼은 좀 정쟁과 어떤 괴담의 소재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방금 그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 말씀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국민의 건강과 또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이제 최우선 이제 고려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결국에는 후쿠시마 그 수산물은 수입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같은 그렇습니다. 뜻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당대회를 지난달에 치른 후에는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으로도 시끌시끌했고 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정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도 또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악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참 저희도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네. 지금 새로운 우리 그 김기현 호가 출범을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 괜한 좀 오해를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이 사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좀 사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요인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정말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돌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 그 민주당의 어떤 이런 그 반정부 프레임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윤 대통령께서 지지율 급등에만 신경을 쓰셨다면은 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을까 이렇게 좀 다시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 이제 취임하고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좀 허니문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가는지 어떤 정책으로 정말 위로를 드리고 위안을 드리는지 좀 지켜봐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현호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대표 후보 시절 이제 대변인을 이제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김기현 후보를 옆에서 잘 아시고 지켜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대변인이 제가 지금 당대표를 평가한다는 건 그렇지만.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님. 생각만 말씀. 해도.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전에 당대변인 할 때 그때 네. 이제 원내 대표셨거든요. 그때 뭐 김 대변인 잘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항상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정말 참 좋은 훌륭하신 분이시다. 네. 그렇게만 생각을 사실 했던 점도 있었는데요. 제가 요번에 같이 이렇게 캠프 수석 대변인으로 또 수행도 하면서 정말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참 이런 정치인 10명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더 부강해지고 정말 이 안정을 되찾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쇼잉이 아니고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정책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고 뭐 정말 하루에 그 스케줄이 굉장히 빽빽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 성실히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분 그렇게 제가 봤기 때문에 김기현호 정말 제대로 출범하고 좋은 또 마무리도 나중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열심히 도울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정치는 그 말로 하는 거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말로 하는 정치의 그 최전선에 계신데 그 대변인 역할을 이제 하시다 보면 자신의 소신과 또 그 소속된 당의 이제 철학, 이념 이런 게 좀 상충되는 그런 이제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제 대변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대변인은 아까 이제 벌써 이제 3-4번 하신다고 했는데 대변인의 덕목은 무엇인지 네. 또 어떤 철학을 갖고 지금 여당의 대변인으로 임하고 계신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덧붙여서 좀 드릴까요? 네. 물론 뭐 당의 입장이라든지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그것과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충돌할 수 있죠. 논평을 쓸 때도 어떤 표현이 조금 저는 이렇게 논평을 쓰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더 뭐 자제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조금 더 과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기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다행히 가졌고요. 또 중립적으로 물론 제가 이제 당 입장을 대변하긴 하지만 중립적으로 또 국민들의 어떤 그 민생의 어떤 흐름들을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정말 취재를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취재를 해서 저희 당에 전달을 하고 또 제 논평에도 분명히 녹여냅니다. 저는 네.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뭐 정말 말로만 하는 이런 정치는 저는 이제 과거로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특히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인들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특히 이제 저는 대변인이고 또 우리 대변인단들이 있는데요. 좀 더 그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국민들에게 위안을 드릴 수 있고 또 당에는 또 그 국민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까지도 또 낼 수 있는 이런 그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국민분들에게 저는 정말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의 흐름이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도움을 주실지를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언론인에서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거잖아요. 네. 예, 정치인으로서 포부. 그 내년 일단 출마인가요? 일단은 뭐 출마한다, 출마를 하지 않는다 아직 결정을 사실 못했어요, 정말. 네. 결정을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저의 그 입장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는 싶죠.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계속 자신의 길이 어떤 건지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시라고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그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서 하영재 의원의 영장 기각에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정치권 관심 등 뜨거운 현안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